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잠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유튜브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제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거추장스러운 직함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 간의 단일화에 이거를 갖다 촉진하고 유도하고 이걸 통해서 또 컨벤션 효과를 누리도록 단일 후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자꾸 여기다 초를 치고 있습니다. 판을 깨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상대방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아주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그 전까지는 뭐 김종인 대표와 뭐 사이가 좋습니다 막 이러다가도 저한테 그러면 공진단을 왜 보내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급기야는 안철수 대표가 옹고집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김종인 씨를 향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인이 자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집에 간다. 집에 갈 사람이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자기는 집에 갈 거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자꾸 뭐 왈가왈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한번 김종인 씨가 그동안에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야만 이번 후보 단일화, 그 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아름다운 단일화, 그 전에 얘기했던 그런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닌 상처뿐인 단일화. 이 단일화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있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을 미리 앞두고 단일화 실험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 단일화를 갖다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김종인 씨이기 때문에 이 김종인 씨가 과연 앞으로 계속 국민의힘에 있어야 되는가, 이 당 대표로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인 씨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근데 총선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패했습니다. 물론 이 김종인 씨는 표면적으로 미래통합당 공천 이런 거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미 후보들이 확정된 다음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지원 유세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솔직히 김종인 씨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총선 참패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추대가 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당대표인데 통상적인 당대표의 역할보다 더 막중한 게 바로 이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바로 비상대책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에서 당을 재건하고 당 지지율을 올리고 이 당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고 그들이 바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막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서로 난자질하고 이런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가 있을 때 그 당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그거를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이 바로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있는데 지금까지 김종인 씨가 제가 아까 세봤더니 11개월 동안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과연 뭘 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의 성적은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빵점. 비상대책을 만들어야 될 사람. 비상 상황에 그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냐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비상 상황을 오히려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단일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아름다운 단일화로 포장하고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게 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당대표격인 그 김종인한테 있는데 김종인은 오히려 여기다가 계속 초를 쳐왔지 않습니까? 갈수록 가관입니다. 애초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동했던 그 여론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떤 정치 경륜, 국회의원 5선 했지 않습니까? 정치 경륜, 그 다음에 당 운영 관리, 다소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그의 경제관, 경제정책
그래서 그에 따른 혁신적인 경제 담론을 내놓고 그래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당을 재건하고 대선 주자들을 갖다 영입하고 그런 걸 갖다가 기대를 했었는데 애초에 그 기대와 달리 정치적 비전, 정책 이런 거 내놓지도 못했고 어부지리격으로 얻어걸린 그러니까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문에 따른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얻어걸린 이 보궐선거판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지금 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엉뚱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 자 한번 그러면 김종인 씨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지난 5월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그 초창기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얼마였느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주차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26.3%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주차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는 32.4%입니다. 그러니까 6.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모든 전권을 다 휘두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과 6.1%, 11개월 동안 6.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당을 맡아서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를 했는데 그 7개월 동안 자유한국당 지지율 얼마나 오른지 혹시 아십니까? 14%에서 30%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7%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불과 7개월 동안 이뤄낸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 시절에 국민의힘 지지율 6.1%포인트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총선 직전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0.2%. 그러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기 전, 그 다음에 들어서고 나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 남짓 오른 데 불과하다. 그러면 이 2% 남짓 오른 것도 그러면 김종인이가 잘해서 그랬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 지지율 제고에 전혀 긍정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 김종인이는. 그리고 정책도 없습니다. 김종인이 들어와서 대체 무슨 정책을 내놨습니까? 코로나 이후 힘들어할 계층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 경제 민주화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종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이것과 관련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귀를 파고드는 이 머리에 각인된 역시 김종인이다. 경제 민주화 이런 것처럼 기억에 남는 혹시 발언, 정책들이 있었습니까? 대체 뭘 내놨습니까? 기억에 없습니다. 당내 인적 쇄신, 인재 영입도 못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어쩌면 가장 기대했던 분야가 바로 이 비대위 체제가 끝나면 누가 당을 이끌어갈 것인지, 누가 대선 국면에서 참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고 누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설 수가 있느냐, 대선 후보. 그런데 김종인 맨 처음에 뭔 얘기했습니까? 40대 경제 전문가 운운하면서 마치 자기가 점지하면은 그 사람이 새로운 정치 개혁의 선봉장이 될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끌어올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냥 해본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가지고 영입한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후원회장했던 김근식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 김근식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 얼마나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당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 인사, 그 다음에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인사를 김종인이가 끌어온 게 있느냐? 없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종인은 왜 비상대책위원장이란 직함을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율을 올리지도 못하고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인재도 영입하지 못한 사람이 왜 지금껏 당에 남아서 비상대책위원장이랍시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전에는 미래통합당이 이긴다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패한 직후에는 뭘 하겠습니다. 질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추대를 놓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나는 그 당과 무관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롱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4개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안 한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한 일이 없다 그겁니다. 그렇게 한 일이 없고 그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여줄 거면 뭐 하려고 임기에 그렇게 집착을 했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뭐 한 겁니까 대체? 온갖 분란을 조장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짤을 합시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툭하면 집에 간다고 협박이나 해대고 야권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그런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개인 플레이는 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겁니다. 왜 대체 김종인 씨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이며 대체 이 사람이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왜 사과를 합니까? 또 광주 5.18 묘지에 가서 지 혼자 무릎 꿇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호남의 그런 인식이 바뀌었습니까? 그냥 결국에는 지 개인 플레이 한 겁니다. 김종인이. 왜 이 김종인이 이 개인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당에는 전혀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김종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놓고서는 지난 2월 달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인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글을 갖다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좀 잘못될 수 있지 않겠느냐,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 글을 지우면서 오해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해를 사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김종인의 능력 또는 그 정치적 미천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기대할 게 없는데 뭐 하려고 계속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있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집에 간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집에 가는 게 바로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거고 야당을 도와주는 거고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 사기 싫으면 김종인 씨는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내가 또 어떤 역할을 해서 킹메이커 또는 내가 킹이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상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허황된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